지금 말씀하시는 개방명부 네. 비례대표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혹시 이게 화면이 제가 뭐 덴마크 투표용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2014년에 유럽의회 선거할 때 덴마크에서 사용한 건데 근데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덴마크는 이 투표용지 한 장인데요. 이 중에 여기 보면 A 해가지고 나와 있는 당이 이제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입니다. 네. A 옆에 써져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당 이름 옆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8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여기도 권역별인가요? 예,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이제 권역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사람 숫자, 유럽의회는 이제 유럽의회라서 예, 전국이 권역이라서 사람 예,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예,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데 덴마크는 국회의원도 네, 권역별입니다. 권역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8명 정도면 이제 유권자들이 누군지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 옆에 체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없네요. 예,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오케이. 이 8명 중에 많이 받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고 그럼 사회민주당 1번으로 들어가고 만약 사회민주당이 뭐 3명을 받았다. 정당 지지율대로 하면 3명의 의석을 받았다. 그러면 많이 받은 순서대로 1, 2, 3등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아도 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투표용지 한 장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여기 B라고 당을 고르거나 사람을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골라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뭐 나라마다 좀 다른데 덴마크는 이제 당만 고를 수 있고요. 네. 나는 후보는 모르겠다. 그럼 당만 네, 네. 고르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보까지 고르는 사람은 후보 옆에 오케이. 당은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당은 예. 한 사람한테 몰표가 가면 기껏 표는 많이 갔는데 네네네. 다른 사람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만 고른 표도 유효하고 후보자만 고른 표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당을 안 고르고 후보자만 고른 표는 이제 그 당을 지지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안에 자기들끼리 순서는 있는 거군요. 합산을 해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합산을 해서 합산해서 이제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주고 네, 나눠줄 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는 그냥 체크 표시한 요 후보자 옆에 체크 표시한 것만 집계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1, 2, 많이 3번. 어쨌든 간에 예. 몰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순서대로 나머지 네. 사람들이 보완돼서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덴마크는 뭐 정당이 정해놓은 순서는 네.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덴마크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냥 그 나라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럽의 선거가 좀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린 건데 저게 이제 개방명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그걸 갖다 그 당에 속해 있는 후보가 받은 표 또는 그냥 당으로 지정한 표를 다 합산을 해서 그 당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걸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그 리스트에서 그 해당 만큼 준다라는.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아까 사회민주당이 큰 정당이니까 뭐 3명의 의석을 받으면 그 밑에 후보까지 체크한 표를 계산해서 네, 네. 그 후보 체크표를 많이 받은 사람 1, 2, 3번 순서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는 근데 거고. 저 사람들은 이제 지역구가 없는. 그렇죠. 나라인 거죠.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입니다. 다. 그렇죠. 지역구가 없는 네, 셈이죠. 네. 근데 지금 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남겨놓고 비례는 또 비례대로 뽑자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방 명부로 하는데 네. 근데 저것이 이제 개방명부다. 예, 저게 네. 개방 명부입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우리나라 전국 단위로 하면 우리가 300명을 뽑는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를 들면 큰 정당은 뭐 100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300명 뭐 100명 이렇게 명단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나누자는 거고요. 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후보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덴마크도 유럽의회 선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을 단위로 하지만 유럽의회는 몇 명 안 뽑으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할 때는 덴마크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권역별로 합니다. 당신 지역에서 당신이 뽑고 싶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네. 권역별 국회 후보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뽑고 네.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광주에서 광주 지역구 의원이 8명이 있는데 네. 그럼 그 광주에서 각 정당들이 8명씩 네, 내는 네. 거죠. 네. 후보를. 그러면 이제 광주의 유권자들이 보고 내가 지지하는 당을 고른 다음에 그 당이 낸 8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받은 순서대로 광주에서 그게 민주당이 됐든 뭐 열린민주당이 됐든 네, 네. 국민의힘이 됐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 제 생각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에 10명 안쪽으로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네. 권역별 비례대표로 네. 이제 후보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르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금 253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253명을 다 그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오케이. 뽑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47명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보정의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권역별로 이제 정당 의석을 나눠주다 보면 그렇죠. 가령 이제 광주는 8명이 배정이 되는데 광주 권역에 지금도 광주 지역구가 8명이기 때문에 근데 8명을 배정된 광주 권역에서는 가령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8명이니까 한 명이라도 들어가려면 뭐 네, 12.5%를 네, 네. 받든지 대략 한 10%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5% 받는 정당은 광주 권역에서 한 명도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권역별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지율이 한 3%에서 5% 꼭뭐 네. 10%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눌 건 아니지만 순위로 네. 따지다 보면 네, 네. 밑에서 어쨌든 자투리로 받은 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만만치 숫자인데 않죠. 네. 그걸 다 버리느니 차라리 그 중에 일부를 네, 국회의원으로 보정의석이라고 주장하는 예, 47명 네. 비례대표를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게 좀 소수 정당인데 이렇게 권역별로 여기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지역에서 뽑힐지도 못할 끔 뭐 3% 정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네, 모아놓은 데다가 아니 뭐 47명은 소수 정당만 받는 건 아니고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정당도 하다 보면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거대 정당 같은 경우도 내가 정당 지지율은 30% 받았는데 지금도 뭐 지역구에 30%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아, 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예를 들어서 예, 뭐 예. 호남 지역에서 예. 15%를 받아 뭐 10%를 받다 한 명도 못 했는데 들어가고. 못 들어갈 네. 수도 있다고 또 순위로 따지다 네, 보면 네, 그렇습니다. 또는 뭐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예. 경북에서 민주당이 20% 받아도 그래요, 네, 네. 권역별로 따지면 이제 그만큼은 예, 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하다 보면 자기 지지율만큼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한 3% 5% 받는 예, 소수 예, 정당도 예. 나눠주고 그런 용도로 이제 이 보정 의석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런 제도가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비례성이라고 하죠.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 비율이 딱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맞춰주는 용도로 이 보정 의석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그렇게 바꾸는 게 너무 쉬운 상황이죠. 253명의 지역구는 권역별 비례로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안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연동형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되는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서 네. 어쩔 거냐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없는 거다. 네. 사실은 20대 국회 때 해결이 되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연동형이라는 네. 건 아까 중앙선관위도 지역구를 20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으로 하자고 예, 예. 했는데 그건 이제 지금 253개 지역구를 네. 200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중앙선관위도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네. 300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네,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하는 연동형 지역구도 뽑고 비례대표를 뽑는데 비례대표가 좀 충분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보정을 해주지는 못하겠네요. 예. 숫자가 픽스가 되면 지금 고정이 되면. 우리는 253대 47인데 그걸로는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예. 훨씬 비례성 훨씬 더 커진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하면 어렵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개방 명부로 하면 네. 300명 가지고도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